성욕이 강한 여자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하다,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놀라운 심리적 생리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며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여자. 그녀의 웃음 한 번, 눈빛 한 번이 유난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 그건 단순한 매력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6가지 특징을 통해 인간의 본능과 감정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그녀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특별한 비밀도 공개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랑과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성의 성욕이 높다는 건 단순히 욕구가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매우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성욕이 강한 여성에게는 특정한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정서적 유대감이 강한 여성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소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은 여성은 신체 접촉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려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더 큰 평온함을 얻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적 욕망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여성은 단순히 자극을 원하기보다 정서적 연결을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작은 무관심에도 불안을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리비도, 생명력 에너지 발산가 높은 여성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는 단순히 성적 욕구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려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일상에서도 활력이 넘칩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의대 성행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도성이 높은 여성일수록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고 성적 흥미 역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성욕이 함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피로할 때는 성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성욕이 높다는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에너지 밸런스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체적 활동성이 높은 여성입니다. 운동을 즐기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이 좋은 수준을 넘어 몸 전체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성적 자극에도 빠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신경생리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성적 반응 속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섹스를 단순한 행위가 아닌 함께 노는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개방성이 높은 여성입니다. 심리학자 맥클리랜드의 성격 5요인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이런 여성은 사회적 규범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가벼운 여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다룰 줄 아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감은 오히려 깊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감각적 자아인식이 뛰어난 여성입니다. 자신이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긴장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신체 감각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욕은 뇌의 쾌감 중추인 시상하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감정과 감각을 조화롭게 느끼는 여성일수록 이 부위의 활성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진은 명상이나 요가처럼 몸의 감각을 인식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여성이 성적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특징은 자신감이 높은 여성입니다. 자신감은 성욕의 심리적 연료와 같습니다. 나는 매력적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성적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몸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적 반응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서울여대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적 만족도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욕이 강한 여성은 단순히 욕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생명력이 강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성욕은 본능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주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성들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박지현 58세 씨입니다. 지현 씨는 결혼 30년 차의 평범한 주부로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감정이 예민해지며 남편에게 스킨십을 자주 원하게 된 것이죠. 본인도 당황스러워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여성 호르몬의 일부가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호르몬의 균형 변화가 감정과 성적 욕구를 자극한 것입니다. 지연 씨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아니에요. 그건 몸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싶다는 신호예요. 라고 말했죠. 그 후 지현 씨는 운동과 명상을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조절하고 부부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미나 62세 씨입니다. 젊을 때부터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은퇴 후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줄고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의 접촉을 잃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에게 손을 잡자고 하거나 예전처럼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라며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 씨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선영 67세 씨입니다. 그는 평생 교사로 일했고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며 자신이 완전히 여자로서의 삶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인정하게 되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표정이 달라지고 몸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선영 씨의 변화는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다시 깨어난 사례였습니다. 이 세 여성의 공통점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다루었죠. 전문가들은 이런 태도가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는 사람보다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욕은 결코 젊은 세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생명력의 표현이며 나이를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는 마음의 깊이와 경험이 더해져 더 따뜻하고 진실한 욕망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우리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을 단순히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적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과 사례를 넘어 실제로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의 특징을 이해했다면 그 에너지를 건강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자주 깨우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며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혹은 빠른 걷기만으로도 체내 도파민이 증가해 기분이 좋아지고 성적 반응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매일 20분만이라도 땀을 흘리면 몸이 다시 살아있다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칠 때, 이런 미세한 자극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의 감각 회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각 인식 훈련을 꾸준히 한 여성들이 성적 만족도를 25%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몸의 반응은 훈련된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성적 에너지도 함께 위축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뇌는 이 언어를 실제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기확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성적 반응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교감을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성욕은 신체의 반응이지만 그 뿌리는 마음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대화를 자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당신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서 아쉬워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감정 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를 감정적 터치라고 부릅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가 훨씬 큰 자극을 준다고 하죠. 다섯 번째는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이해하기입니다. 욕망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것은 억압된 형태로 남아 불안이나 우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감정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상담사들은 이런 과정을 욕망의 인식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억제나 회피보다는 이해와 수용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면 단지 성욕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활력 전체가 바뀝니다. 몸이 깨어나고 감정이 따뜻해지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다시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억제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내 안의 욕망과 생명력을 건강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성욕은 단순히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체의 정교한 생리 시스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문화적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먼저 몸의 과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욕의 근원은 뇌의 시상하부와 편도체입니다. 시상하부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편도체는 감정 반응을 담당합니다. 여성의 경우 감정적 안정과 신체적 자극이 함께 작동할 때 쾌감 회로가 활발히 켜집니다. 단순한 자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뇌가 안전하다고 인식해야 비로소 욕망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성욕이 강한 여성일수록 감정의 깊이가 풍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르몬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성욕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에스트로겐이 여성성의 대표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테스토스테론이 바로 욕망의 핵심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테스토스테론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여성은 성욕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정희 교수팀은 50대 이상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을 병행한 여성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보다 20% 높았고 그만큼 성적 만족도도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성의 성욕은 종종 왜곡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의학서인 애는 여성의 정기는 음하고 남성의 정기는 양하니 여자는 그 기운을 감추어야 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여성의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화적 통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은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죠. 욕망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생명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과학자들은 성욕을 단순한 쾌락의 욕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기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피로할 때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때 성욕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높을 때 성욕도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즉, 성욕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성적 에너지는 단순한 번식의 목적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대 공동체에서 여성은 관계의 중심이었고 감정과 접촉을 통해 집단의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정서적 친밀감이 바로 현대 여성의 성적 욕망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성욕이 강하다는 것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성욕이 강한 건 좋은 건가요? 혹시 병적인 건 아닌가요? 혹은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야 정상 아닌가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성욕이 강하면 비정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성욕은 개인차가 큰 감정적, 신체적 반응입니다. 마치 식욕이 사람마다 다르듯 성욕도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단, 성욕이 너무 과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라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욕이 왕성하다는 건 오히려 몸의 에너지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봐야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성적 욕구가 높은 중장년층은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욕망은 정신적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욕이 높으면 불륜이나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욕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욕망이 상대에게 향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관계가 단절되거나 외로움이 깊을 때는 욕망이 불안정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와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나이가 들면 성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성적 반응이 느려지거나 빈도가 줄 수는 있지만 욕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과 감정의 깊이가 더해져 성욕이 더 풍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35%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성욕은 단순히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네 번째 질문, 성욕이 높으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호르몬 치료는 성욕이 지나치게 낮거나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성욕이 높은 건 대부분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호르몬 억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제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적인 욕망은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성욕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욕이 낮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호르몬 불균형,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게 첫걸음입니다. 운동, 명상, 취미 활동, 그리고 파트너와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정적 친밀감을 높이면 성적 반응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성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균형 속에서 다시 자라나는 감정입니다. 마지막 질문, 성욕이 높은 여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남성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핵심은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격이 강한 여성은 감정적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보다 대화와 공감, 애정 표현이 함께해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성적 욕망도 더욱 깊어집니다. 파트너에게 당신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자주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자극보다 강력한 친밀감을 만듭니다. 결국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성격은 건강한 감정의 한 부분이며 올바른 이해와 소통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억제나 부끄러움 대신 이해와 존중으로 대할 때 욕망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성격이 강한 여자라는 다소 자극적인 주제 속에서 사실은 인간의 본능과 마음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쯤 여러분은 깨닫고 있을 겁니다. 성격이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으로, 중년 이후에는 따뜻한 이해와 교감으로 욕망은 형태를 바꾸며 계속 살아 있습니다. 60세, 70세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곧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깨어있고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나를 다시 느끼고 사랑을 회복하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감정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욕망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을 느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